해주셨는데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커리어의 기본기라고 생각하는 6가지 태도와 역량이 있는데요. 그 6가지는 호기심, 모방력, 상향심, 호환력, 주인의식,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입니다. 키울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호기심 같은 경우는 안 해봤던 거를 자꾸 해보셔야 되고, 안 해봤던 생각, 안 해봤던 관찰을 해보셔야 호기심이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가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맛있다, 맛없다만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가격이 어떻고 몇 테이블이 있는데 보통은 2명이나 3명이 먹는구나. 그러면 이 테이블당 객단가가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되겠네. 그리고 테이블이 몇 개인데 하루에 5회전 정도 되겠네.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인건비 빼고 알바생 2명 쓰시니까 600만 원 빼고 월세는 얼마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업가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생각. 지금처럼 저 사람 얼마 벌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연결하시면 호기심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방력인데 저는 모방력을 이제 책에서는 모방학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곡 원곡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을 풀로 한번 배워서 하고 싶다. 그런데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새로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3분을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고 하면 며칠이 지나도 이분이 그렇게까지 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10초씩 한번 잘라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요 10초만 딱 따라한다. 그래서 10초는 사실은 여러분 조금 노력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10초를 끝낸 후에는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에 10초, 그 다음에 10초를 하시잖아요. 한 2, 30일만 그걸 반복하시면 한 곡이 완성돼요. 그렇게 조금씩 파트를 나눠서 그걸 따라해 보시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일을 배우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서예를 배웠었는데 선생님이 쓰신 서예 글씨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저는 너무 삐뚤삐뚤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써주신 샘플에 화전지를 대고 그럼 종이가 얇기 때문에 밑에 다 비치거든요. 그걸 따라 그렸어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같이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중에는 가장 잘하는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베껴 쓰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저는 선생님이 혼낼 줄 알았어요. 기본기도 갖추지 않은 아이가 모방부터 배운다니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방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지 모방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학습법이고요. 언젠가는 나의 색을 거기다 넣어서 모방을 넘어서는 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초반에는 꼭 따라하셔서 빠른 길, 지름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향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본인한테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5년 후나 10년 후 나의 모습을 고민해 보세요.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년 후에 훌륭한 나의 모습과 지금 조금 별로인 나의 모습 비교를 해보면 얘가 역량적인 면에서 뭐가 차이가 나고 연봉적인 면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고 주변 인맥은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이렇게 배웠던 것들 경험 이렇게 항목대로 다 잘라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의 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갭들이 리스트업 돼 있잖아요. 이 갭을 메꾸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뭔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한 가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미래의 나를 상상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향심을 자극합니다. 상향심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 것.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화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상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상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갭을 분석하시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상향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력. 호환력은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서 배웠던 거를 여기다가 적용해 본다던가,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호환력인데, 융합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음악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커서는 글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결합하면 작사 작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웹 베이스의 개발을 하던 친구였는데,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통찰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분은 UX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어떤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분은 또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혀 이종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시는 연습을 머릿속으로나마 계속 해보시는 것이 호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 주인의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가장 중요한, 커리어 피보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실행하는 실행력과 주인의식인데, 주인의식은 나 자신을 일단은 기업으로 좀 정의를 해보세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기업이야. 그리고 나는 나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야. 셀프 CEO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저 조직의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서 일한다는 그 마인드와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마인드로 내가 내 사업의 CEO로서 지금 회사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이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겼어. 내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남들은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그런 허들들이 이 CEO님한테는 허들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글로벌 카메라 회사에서 일할 때 크게 매출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종됐던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죠. 디카. 그 품목을 찾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홈쇼핑 회사였는데, 홈쇼핑 그 제품을 재고로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내일 방송으로 넣어줄 수 있다.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2,000대, 3,000대는 충분히 팔 수 있겠다라고 오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 해보니 다행히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 그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허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제품 소개서를 그 회사는 반드시 일본에 있는 본사에 CI, BI를 담당하는 팀에서 발행해 줬어야 했어요. 아마도 그 CI, BI가 오남용 될까봐 거기서만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한 하드 카피를 갖다 주는 그런 케이스로 업무 롤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사에서 그렇게 CIBI 때문에 제품 소개서를 꼭 본사에서 프린트해서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코미디 프로를 봤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포기한다고? 매출 한 번에 몇 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회사에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름아름 연결을 하면 그 본사의 BICI 담당자와 연결을 할 수 있었고 문의를 했죠. 그게 정말 회사의 룰이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그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원본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이메일을 바로 지금 즉시 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프린트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다만 조율은 했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매출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렸죠. 사실 저는 세이지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일은 아니었고 답답해서 제가 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저는 사실은 일을 볼 때 회사의 매출이지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장이 몇억 원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합니까?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고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좀 나댄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사업을 계속 한다는 마인드로 일을 하시면 정말 언젠가 당신의 사업을 하실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주인의식은 그렇게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행력인데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스타터들 그 어린 친구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준비해서 자격증 이거 하나만 더 따고 그런 다음에 한번 어플라이 해봐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마음에 어두운 면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겁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한 20-30%좀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면 어설퍼도 일단 시작하라고 저는 말을 해요.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완성하라. 제가 후배들한테 끊임없이 하는 말인데요.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고 완벽한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경력직 채용의 경우는 대기업 출신이다, 뭐 큰 회사 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경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더 우선시해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백수로 취준생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과 중소기업이지만 들어가서 현장을 뛰면서 경력을 쌓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큰 회사에서 더 좋은 포지셔닝에서 기회가 왔을 때 누구에게 기회가 갈 것이냐. 경력을 쌓은 친구한테 기회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을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요. 실패해도 괜찮다. 특히 20, 30대는 좀 뻔뻔스러워져도 괜찮다. 실패해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칙들을 만드셨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10대 3대 1 법칙인데 보통 10명의 신규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면 7명들은 너무나 차갑게 대하지만 3명 정도는 약간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그리고 그 3명이 전부 계약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명 정도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오늘 너가 10명을 만나면 1명을 계약할 수 있다. 그 말은 많이 만나라. 그러면 계약하는 수도 늘어난다. 이런 모티베이션을 주는 말인데요. 이것조차도 10명을 만났는데 9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전을 또 안 하겠죠.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커리어 피보터들은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일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 피보터의 이 6가지 역량들을 잘 갖추시면 인생의 태도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